창문 너머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거실 소파에 앉은 노인은 손등에 검버섯을 무심히 쓸어내리며 자식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요즘 계단 오르내리시기 힘드시죠? 지난번에도 현관에서 넘어지셨잖아요. 맞은편 소파에 앉은 딸이 거들었다. 맞아요, 아버지.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위험해요. 저희도 매일 걱정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울 흔들지도 않았다. 그저 창밖의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작은 아들이 탁자 위에 놓인 팸플릿을 펼쳐 보였다. 여기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큰아들이 재빨리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아버지, 솔직히 이 집 관리도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보일러 고장 나고 지붕 새고. 차라리 정리하시는 게. 딸이 눈치를 주듯 오빠를 쳐다봤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다. 큰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제 말은 아버지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집은 나중에 생각하시더라도. 노인의 시선이 잠시 큰아들에게 향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은 아들이 불편한 침묵을 깨뜨렸다. 아버지, 요양원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집 팔면 여유가 생기잖아. 큰아들의 말에 딸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노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식들의 눈빛에서, 말끝에서, 어색한 침묵 사이사이에서 진짜 이유를 읽을 수 있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말들의 무게를. 큰아들이 다시 팸플릿을 가리켰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보실래요? 한번 보시고 결정하세요.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의 눈은 다시 창밖으로 향했다. 은행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다. 50년을 함께한 이 집의 마당에서 자식들이 뛰놀던 그 나무에서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뜻인지 알았다는 뜻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끄덕임이었다.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큰아들이 안도한 듯 말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로 할게요. 제가 아침 일찍 모시러 올게요. 자식들이 하나둘 일어섰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각자 작별 인사를 건넸다. 딸이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또 올게요.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노인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봤다. 탁자 위에는 요양원 팸플릿이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다. 깨끗한 복도 사진, 환하게 웃는 노인들의 모습, 친절해 보이는 직원들. 하지만 노인의 눈에 들어온 건 팸플릿이 아니었다. 그 옆에 놓인 낡은 액자였다. 젊은 시절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노인은 천천히 손을 뻗어 액자를 집어들었다. 손가락으로 유리를 쓸어내리며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왔다. 은행나무 잎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었다. 노인은 액자를 가슴에 꼭 안은 채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말없이, 움직임 없이,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둔 채 토요일 아침 큰아들이 약속대로 찾아왔다. 노인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며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큰아들이 팔을 내밀어 부축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만이 어색한 침묵을 메우고 있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오늘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기자가 많대요. 노인은 창밖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복도는 환했고 직원들은 친절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안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큰아들이 말했다.
어때요, 아버지? 괜찮죠? 응, 괜찮구나. 노인의 대답은 짧았다. 큰아들은 그 짧은 대답에 안도한 듯 보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제가 잠깐 화장실 좀. 노인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피곤했다. 눈을 감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다. 노인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귓가에 닿았다. 응, 오늘 다녀왔어. 아버지도 괜찮다고 하셨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모양이었다. 그래, 이제 집 정리만 하면 돼. 부동산 아저씨가 시세 확인해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대. 노인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아버지가 요양원 가시면 바로 내놓을 거야. 빨리 처리해야 세금 문제도 없고.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큰아들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3억. 아니, 최소 4억은 받아야지. 위치가 위치인데. 우리 셋이서 나누면 각자 1억 넘게 받는 거잖아. 노인의 시선이 흔들렸다. 손은 여전히 팔걸이를 붙들고 있었다. 요양원 비용. 그건 집 한 돈에서 빼면 되지. 그래도 남는 게 훨씬 많아. 큰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가벼운, 계산이 맞아떨어진 사람의 웃음이었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알아. 동생들한테도 이미 얘기했어. 다들 찬성이야. 걱정 마. 통화가 끝났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큰아들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노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큰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밝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이만 가볼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가거라. 노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큰아들은 안심한 듯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과 달랐다. 무겁고 차갑고 날카로웠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집안을 둘러봤다. 50년을 함께한 공간. 아내와 웃고 울던 곳. 자식들을 키운 곳. 그 모든 것이 이제 4억짜리 계산식이 되어 있었다. 탁자 위에 요양원 팸플릿이 눈에 들어왔다. 노인은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구겨버렸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창밖에는 여전히 은행나무가 서 있었다. 잎은 거의 다 떨어져 있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가 겨울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노인은 그 나무를 바라보며 자신도 저렇게 잎을 다 떨어뜨린 채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그의 손에 구겨진 팸플릿이 쥐어져 있었다. 하얗게 센 손마디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서랍을 뒤져 낡은 수첩을 꺼냈다. 먼지가 앉은 표지를 털어내며 펼쳤다. 오래전 적어둔 전화번호들이 빼곡했다.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찾다가 한 번호 앞에서 멈췄다. 변호사 김 선생. 아내가 돌아가신 후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만났던 사람이었다. 전화를 걸었다. 수신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 박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 박 사장님. 물론이죠. 어쩐 일이세요?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곧 한번 뵐 수 있겠습니까? 며칠 후 노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김 변호사는 차를 내오며 노인을 맞았다. 노인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집 등기부등본과 재산 목록이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을 정리하시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제분들과 상의는 하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김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노인들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진행하시길 원하십니까? 집을 팔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노인은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이 끝날 무렵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자제분들께서 반대하시진 않을까요? 알게 되면 그때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다음 주 노인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다. 중년의 부동산 중개인이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을 팔려고 합니다. 중개인의 눈이 반짝였다. 노인은 주소를 알려줬다. 중개인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시세를 확인했다. 아, 이 동네. 요즘 잘 나가는 곳인데요. 한번 나가보시죠. 이틀 후 중개인이 집을 찾아왔다. 집 안팎을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다. 상태가 좋네요. 4억 2천, 아니 4억 5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4억이면 됩니다.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급하게 파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급매라면 더 빨리 팔 수 있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연락이 왔다.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다. 중개인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노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50년을 함께한 집을 단 몇 장의 서류로 넘기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담담했다. 같은 시각 큰아들은 동생과 통화하고 있었다. 다음 주쯤 아버지 모시고 요양원 입소 수속 밟을 거야. 형, 집은 언제 내놓을 건데? 아버지 들어가시고 바로 할 거야. 부동산 아저씨한테 이미 연락해뒀어. 얼마나 받을 수 있대? 최소 4억은 받을 거야. 우리 셋이 나누면. 큰아들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다. 아버지는 순순히 요양원에 가실 것이고 집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팔릴 것이라고. 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친구와 점심을 먹으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 요양원 보내기로 했어. 어머, 정말?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던데? 별 말씀 없으셨어. 다행이지 뭐. 집은 어떻게 하려고? 팔아야지. 관리도 힘들고. 우리 오빠들이 알아서 할 거야.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안도가 어려 있었다. 복잡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노인이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집이 이미 팔렸다는 것을. 그들이 계산하던 돈이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계약서 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창밖을 응시했다. 은행나무는 이제 완전히 앙상해져 있었다. 하지만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다. 쓸쓸하지만 그 안에는 작은 만족이 담겨 있었다. 자식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 남은 계획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목요일 오후 자식들이 모두 모여 집을 찾아왔다. 큰아들이 현관문을 열며 밝게 말했다. 아버지, 다 왔어요. 거실에서는 노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자식들은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큰아들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아버지, 다음 주 월요일로 입소 날짜 잡았어요. 이 서류들만 서명하시면 돼요. 딸이 밝은 목소리로 거들었다. 아버지, 그 요양원 진짜 좋대요. 제 친구 어머니도 거기 계신데 너무 만족하신대요. 작은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짐도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아버지는 편하게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노인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봤다. 입소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비용 납부 계획서. 자식들은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다. 큰아들이 펜을 내밀었다. 여기 서명란에만 사인하시면 됩니다. 노인은 펜을 받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럴 필요 없다. 자식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큰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딸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아버지 건강 때문에 가셔야죠. 저희도 다 집을 팔았다. 노인의 말이 떨어지자 거실이 조용해졌다. 자식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큰아들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을?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 아니다. 지난주에 계약했다. 다음 달 초에 잔금 받고 넘긴다. 작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 지금 진담이세요? 그렇다.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저희한테 말도 없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너희는 나한테 말했더냐?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딸이 황급히 말했다. 저희가 언제? 아버지,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다. 다 들었다.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내가 복도에서 전화하던 거 다 들었다. 4억, 우리 셋이서 나눈다. 요양원 비용 빼고도 남는다. 그런 얘기들 말이다. 자식들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다. 큰아들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작은 아들이 변명하듯 말했다. 아버지, 그건 저희도 아버지 생각해서. 내 생각?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너희는 내 걱정을 한 게 아니다. 이 집 걱정을 한 거지. 딸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얼마나. 그만하거라. 노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50년을 산 집이다. 너희 엄마와 함께 너희를 키운 집이다. 그게 너희한테는 그저 나눠 가질 돈이었구나. 큰아들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럼 집 한 돈은 어디에 쓰실 건데요? 내가 알아서 한다. 저희 몫은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큰아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그게 궁금했구나. 작은 아들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형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나가거라. 네, 나가라고 했다. 다들. 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얘기해요. 네, 얘기할 것 없다. 다 끝났다. 큰아들이 한 번 더 시도했다. 아버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상속권이. 상속권? 노인이 큰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 아직 살아있다. 상속은 내가 죽고 나서 얘기해라. 자식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큰아들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작은 아들은 바닥만 내려다봤다. 딸은 눈물을 닦았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 남은 자식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탁자 위에는 입소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무도 서명하지 않은, 이제는 아무 소용 없어진 종이들. 큰아들이 먼저 일어났다.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작은 아들과 딸도 뒤따라 일어났다. 신발을 신는 소리, 문고리를 잡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에 울렸다. 문이 닫혔다. 방 안에서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식들이 걸어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노인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은행나무에 마지막 잎 하나가 떨어졌다. 한 달이 지났다. 노인은 약속대로 집을 비웠다. 잔금을 받고 50년의 짐을 정리했다. 사진 몇 장, 아내의 유품, 낡은 책 몇 권. 그게 전부였다. 새 주인이 들어올 날 노인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텅 빈 거실, 메아리 치는 복도. 이제 남은 건 기억뿐이었다. 새로운 집은 작았다. 원룸 구조의 소박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노인은 혼자였고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창문을 열면 작은 공원이 보였다. 은행나무는 없었지만 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노인은 그 나무를 보며 생각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겠지.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전화가 울렸다. 딸이었다. 노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왔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돌아가며 전화를 걸었지만 노인은 받지 않았다. 일주일 후 딸이 새 집을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노인은 문을 열었다. 딸은 수척해 보였다. 아버지, 무슨 일이냐? 노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생각할 것 없다. 아버지, 제발요. 오빠들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딸이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노인은 문을 막았다. 돌아가거라. 아버지, 너희가 원했던 거 아니냐? 내가 없는 삶을. 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노인은 문을 닫았다. 며칠 후 큰아들이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고 있다.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아버지 건강만. 건강은 내가 알아서 챙긴다. 하지만 돌아가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큰아들은 과일 바구니를 문 앞에 내려놓고 갔다. 노인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옆집에 갖다 주었다. 작은 아들도 왔다. 그는 울먹이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노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자식들은 한 명씩 돌아왔다가 한 명씩 돌아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하지만 노인은 알고 있었다. 그 후회가 진심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아쉬움인지. 어느 날 저녁 큰아들에게서 긴 문자가 왔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노인은 그것을 읽고 천천히 답장을 썼다. 너희는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 했다. 하지만 결국 그 집에서 먼저 쫓겨난 건 너희다. 내가 아니라. 문자를 보내고 노인은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창밖에는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다. 공원의 벚나무는 앙상했지만 곧 봄이 올 것이었다. 노인은 그것을 기다리기로 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조용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다. 이따금 김 변호사가 안부를 물었고 노인은 괜찮다고 답했다. 실제로 괜찮았다. 외롭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견딜 만한 외로움이었다. 배신보다는 낫고 계산보다는 나았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쏘고 있었다. 벚나무 가지 끝에 작은 봉오리가 맺혀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온다. 사람도 그럴까? 자식들도 언젠가는 진짜 마음으로 돌아올까? 하지만 노인은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돌아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 자식들의 계산 속에서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그것으로 충분했다. 공원에는 산책 나온 사람들이 지나갔다. 노인은 그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몇몇은 인사를 받았고 몇몇은 웃어 보였다. 새로운 이웃들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작은 집 하지만 온전히 자신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며 노인은 벽에 걸린 액자를 보았다. 아내와 어린 자식들의 사진. 그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봤다. 사진 속 아이들은 천진하게 웃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 웃음이 계산으로 바뀐 것은. 노인은 한숨을 쉬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하지만 곧 따뜻해질 것이었다. 봄은 항상 찾아오니까. 노인은 그렇게 믿었다. 자신의 봄도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저녁이 되었다. 노인은 혼자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 속에서 노인은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누구의 짐도 누구의 계산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밤이 깊어갔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50년 전 집의 천장과는 달랐다. 하지만 괜찮았다. 여기는 아무도 그를 쫓아내려 하지 않았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 내일도 햇살이 들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봄을 기다리는 바람의 소리였다.